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한 주도 어떻게 보면 좀 다사다난했다, 뭐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갔을 때 어떤 얘기를 듣고 싶나요? 저분은 똑똑한 사람이다. 저분은 유능한 사람이다. 저분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똑똑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뭐 고등교육 이상 받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죠? 또 유능한 부분도 또 어떠냐면 어느 분야에서든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되면은 거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 이런 얘기는 그렇게 쉽게 하지를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글들을 만든 세종대왕이 보면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글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똑똑한 임금님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훌륭한 세종대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훌륭한이라는 거는 그 안에 뭐가 포함되느냐면은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의미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그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훌륭한 부모님, 뭐 물론 다 훌륭하시겠지만 그렇게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듣는 경우가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훌륭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춰줘야 되느냐면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가 있을 때, 그때 훌륭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지금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들었을 때 왜 만들었을까요? 혼자서 얼마든지 중국의 글자를 읽고 다 할 수 있었는데 굳이 한글이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거를 만들었냐면은 세종대왕께서는 항상 누굴 생각했냐면 백성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까 읽고 싶은 책도 읽을 수가 없고 책을 읽지 못한다는 걸 뭐요?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세종대왕이 눈이 멀어서 시각장애인이 될 정도로 고군분투해서 우리 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금투세였죠, 그죠? 이제 선거가 가까우니까 금투세와 그리고 주식시장을 또 연장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솔솔 나왔습니다. 사실 이 금투세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되기로 했지만, 그죠? 한편에서는 안 된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 아니다, 한쪽에서는 부자들에게 감세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팽팽하게 하면서 이 정부에서 일단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언제냐면 내년 2025년입니다. 그러면 이 금투세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례를 보게 되잖아, 그죠? 과거에 1989년도에 대만이 이 금투세를 시행을 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50% 정도 폭락을 하고, 그리고 일본도 어떻게 했습니까?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60%까지 다운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왔고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금투세가 있어도 거기는 워낙 가치 투자에다가 돈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는 신흥국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 구조를 형성했을 때 20% 내지 30%의 금투세를 내게 한다면은 과연 어느 세력이 남아 있을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거래세가 0.25인데 이게 좀 세계적으로 보면 좀 높은 수치거든요. 왜 이제 이 거래세가 0.25 정도 높아졌냐면은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거래세를 다운시켜 주려고 하잖아, 그죠? 0.15 정도로. 그럼 0.1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왜 이 거래세가 높았냐면은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뭡니까? 거래세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나요? 지금 500만에서 1000만까지 지금 이 주식 투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뭐 5명에 1명꼴은 상당히 관심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금투세 부분이 시행이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이제 원칙대로 한다면 늦춰졌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시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 변수가 생겨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나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서두에, 그죠, 여러분들에게 똑똑한 사람, 그죠, 훌륭한 사람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도 결정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주식시장을 원하느냐, 훌륭한 주식시장을 원하느냐. 이제 그것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잠시 화면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보면은 테마들이 뭐 항상 시장에서는 이렇게 테마가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만들어져 있는 테마들이 또 이제 연장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리기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고성능 반도체에서 필수 뭐 차세대 제품이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게임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그죠? 그러니까 기판을 플라스틱에서 글라스, 그러니까 유리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성능의 어떤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유리다 보니까 뭐 전력이 뭐 어떻게 됩니까? 감소한다든지 또는 뭐 그 표면이 뭐 매끄럽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유리기판 테마가 지금 완전히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보세요. 반도체, 제가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반도체 6인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반도체에서 계속 이제 뭐 가지가 이제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뭐 온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그죠? 뉴로모픽까지, 뭐 AGI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유리기판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들의 여러분들 흐름을 보시면은, 야, 저렇게 상승한 종목이 또 계속 간단 말이냐, 그죠? 왜 계속 갈 수밖에 없느냐면은, 지금 시장이 이제 하락장의 이제 모습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거 마치고 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이미 제가 이제 이 두려운 시장 하락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뭐 2주 전,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에 대해서 크게 당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락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물론 이게 조정인지, 그죠? 조정장인지 완전한 하락세로 돌아서는지는 아직 다음 주에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더 봐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일단은 약간 5일선에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는 어떠냐면은 돈이 몰리는 곳으로 몰린다라는 거죠. 분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세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얘도 오르고 쟤도 오르고 뭐 반도체 하면 얘도 오르고 막 이렇게 다 오를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조금 시장이 조정을 보거나 이런 데서는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으로 대거 자금들이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필옵틱스 같은 경우 뭐 7천억, 그죠? 뭐 기본 4천억, 뭐 YC캠 같은 경우도 뭐 4천억, 그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저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막 2천억씩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이제 이런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이 더 강해지려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보면 테마라는 것이 1차적으로 만들어집니다. 1차적인 어떤 테마의 군단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또 2차 군단이 만들어지고 또 3차 군단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테마가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차 군단에서 좀 쉴 때 2차 군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뭐 2차 군단의 시간에서 상한가를 쳤던 보면 뭐 KNJ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장중에 상승했던 JNT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2군으로 또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먼저 시작했던 필옵틱스나 YC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약간 어떤 형태를 갖춘다 하더라도 후발로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패턴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하면은 그죠? 반도체에 가장 필요한 게 필수가 뭐냐면 전기와 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기는 왜 필요하느냐면은 이제 지금 미리 이제 전기가 부족할 거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다량으로 쓰고 뭐 모든 걸 쓰고 반도체를 가한다면은 거기에 전기가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뭐 재룡 전기라든지 뭐 일신 전기라든지 뭐 사마 전기라든지 이런 전기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거의 뭐 하단부에서 재룡 전기 같은 경우는 뭐 70%의 어떤 상승을 보여주고 이랬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또 뭐가 나오느냐면은 전선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선, 구리 뭐 이런 어떤 형태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전선주는 금요일 날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저가 종목인데 상가를 쳤죠. 그리고 뭐 대한전선.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막 7천억, 8천억 막 엄청 터져서 지금 보면은 사실 이 시총이 막 2조씩 이래 되는 종목들이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몇 천만 주씩 이래 실는 것이 그래 흔치가 않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몰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테마가 형성되면서 완전 하락장의 어떤 테마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완전한 하락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은 해지성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뭐 유가라든지 유가가 상승하잖아요. 뭐 가스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완전히 그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 이런 종목들은 약간 좀 해지성으로 나오긴 해요. 물론 뭐 흥국석유라든지 뭐 한국석유라든지 그죠? 또 해운주 중에서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뭐 금요일 같은 경우 중앙에너비스가 또 상을 치고 뭐 밀리고 뭐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춰줬는데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한 이런 어떤 가지들이 죽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아직 시장이 어떻다는 거죠. 완전한 하락세로 돌아선 건 아니고 어디에 중간 지점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이제 그 하락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팽배해서 움직이겠지만은 지금 완전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뭡니까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강한 종목,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끄는 대형주들보다는 그게 가지로 나와 있는 테마들도 형성돼 있고 약간 해지성도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하락장의 어떤 모습이 완전히 하락을 만드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 왔을 때에도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죽지 않는다면 여전히 반도체 관련한 종목은 조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2차 전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2차 전지가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몇 달 정도 행보하다가 다시 또 2차 전지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줬던 걸 보면은 지금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뭐 그런 부분으로 움직이지는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한 뭐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지만 이번 주는 가장 주력은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제가 이제 항상 제 유튜브,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여기 이데일리 TV에서도 이제 유튜브가 올라갔는데, 지난 시간에는 좀 늦게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오류가 생겼는지 또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았는데, 또 제 유튜브를 또 많이 보시고, 제가 이제 이 제 유튜브에서 가장 좀 제가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그 자기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게 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어요. 시청자층들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제가 20대에서 30대 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12,000분 정도 되는 중에서
정말 20대, 30대가 한 분도 없고요. 거의 이 35세 이상, 그죠? 그래서 뭐 65세, 70세까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 달 사이에 20대에서 30대 이 MZ 세대들이 10%가 늘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저를 이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젊으신 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저를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그죠? 뭐 이런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보여드렸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 또 제가 뭐 4월 4일 날도 아침에 제가 이 뭐 유리기판 중에서 딱 집어서 뭐 필옵틱스, YC캠, HB 테크놀로지 보라면 YC캠 상한가 빵 치고 그죠? 4월 5일 날도 제가 전선주, 대원전선, 뭐 대한전선 보시라면 대원전선 상한가 치고 대한전선도 상당히 급등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에서 이 젊으신 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0%가 늘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는 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제 방송을 이제 듣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데 이 제가 젊으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직업이라는 거는 직업에는 기천이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 뭐 예를 들어서 뭐 방구석에서 뭐 그죠 이렇게 뭐 처박혀서 뭐 그죠 이렇게 속된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벌써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조금 우리 사회도 선진화돼 간다라는 거죠. 미국 사회는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전업투자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그 평가 기준이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이 MZ 세대들이 이제 이 평가 기준을 높여주는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워렌 버핏 보세요. 워렌 버핏도 직업이 뭐예요? 주식 전문 투자자였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1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죠? 요즘은 사실 이게 기득권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능하고 똑똑한 이 젊으신 분들이 자리를 차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뭐든지 하나만 딱 잘하면 돼요. 손흥민 선수 뭡니까? 축구 하나만 잘하잖아요. 물론 인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프로가 될 때는 자기가 뭐든지 하나만 딱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20대, 그죠? 30대. 인생 아주 깁니다. 100세. 딱 여러분들이 마음 잡고 딱 하면 워렌 버핏 뭐가 부러울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업군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 젊으신 분들이 30대 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딱 느낀 점은 뭐냐면은 학습을 너무 표준화한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지금 제 방송은 어떻습니까? 이 교과서대로 하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돈을 빨리 버는 종목은 어떠냐면 약간의 페이크가 있어야 돈을 빨리 벌 수가 있잖아요. 정책 플레이를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워렌 버핏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오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왜 투자하지 않느냐? 그 워렌 버핏은 돈이 많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장은 어떠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치 투자는 돈이 많아야 되지만 이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우리 시장에서 내가 작은 투자 금액으로 그죠? 내가 차분히 이렇게 벌 수 있는 진짜 나이 젊으신 분들은 하루에 10만 원의 수익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죠? 막 3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면 막 졸도하는 지경으로 뭐 작은 투자 금액 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걸 가지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티끌모아 태산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의 어떤 원리를 조금만 벗어나라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은 아마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자기 기준에는 이것은 절대 수익이 날 수 있는 차트가 아니고 흐름이 아닌데도 다음날 상한가를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깨우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부분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머리에 누워두고 그죠? 제가 항상 주식은 EQ를 발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런 부분을 자꾸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제 강의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제 방송 보면 아 저건 뭐야? 저거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시면은 이야 저 돈빠시네. 저렇게 해서 돈을 벌구나. 이거를 빨리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주말 특집으로 제가 이제 주말 특집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뭐 여기도 뭐 제가 종목 드리면은 뭐 일주일 단 며칠 만에 수익
폭이 그렇게 나는 것처럼 오늘도 제가 저녁에 이거 마치고 가서 주말 특집을 올려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렸던 그 앞에 나와 있던 이 유튜브 내용 보면은 말하면 상한가 이런 게 말하면 상한가 시장이 내가 두려운 시장이 되고 있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시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금 지표가 뭐냐면 다우지수의 이 지표가 무슨 지표입니까? 가치 투자의 지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파동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가치 투자의 지표가 그죠? 추세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하락한다. 이걸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어떤 종목과 비교를 해놨냐면 여러분들 그 서울가스 있잖아요. 몇 달 전에 물론 뭐 서울가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딱 차트가 이런 가치 투자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50만 원짜리 주식을 하한가를 3번, 4번 치면서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싼 주식도 지금 뭐 서울가스 5만 원 가 있잖아요. 하한가를 4번 치면서 10만 원 만들었어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술적 흐름을 파동이 나왔던 것은 상당히 예민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 오늘 요 반등을 줬어요.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은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얘가 지금 이게 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PD님께 보낸 거지만 어제는 미국 시장이 열렸잖아요. 그죠? 그럼 열린 상태에서 오늘 그림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에 양봉을 해서 또 조금 상승을 했어요. 한 3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요 양봉을 이렇게 켜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5일선, 21선, 60일선. 이것이 사람으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척추라고 했잖아요. 이거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기적으로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내년 11월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2016년도의 어떤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은 그때도 1월과 6월에 상당한 데미지가 있는 그런 어떤 기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미국 시장이. 그러면서 11월 달에 급등했다. 이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이번 4월 달, 5월 달, 6월 달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조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라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 시장은 이 다우 지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데 우리 시장이 뭐 덩실덩실 뭐 춤을 추고 올라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얘가 이제 반등을 했어요. 하락,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5일선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5일선을 회복하기 전에 21선도 회복해야 되고 지금 이 두 이평선을 지금 뚫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두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세 박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또 뭐 미친 척하고 여기서 뭐 바로 팍 당겨버리면 모르겠지만은 또 만약에 월요일 날, 그죠? 여기서 당긴 만큼 또 음선이 떨어진다면은 얘는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면 이제 조정 라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스닥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바로미터는 어디로 봐줘야 되느냐면은 이 미국 시장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어떻게 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우리 시장도 지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반등을 줬으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갭상 하겠죠. 그러면 그 갭 상승했던 그 부분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유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밀릴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우리 지표들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미국 시장과 약간 발맞추면서 가는데 우리는 그동안 상승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이렇게 많이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라인은 지킨다 이거죠. 그렇지만 어느 라인은 지키더라도 종목들의 흐름이 어떠냐면은 그렇게 썩 신선하지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이제 지표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정비해서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개별 종목처럼 막 그렇게 뻥뻥 올라가질 않아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 만약에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좀 이렇게도 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3월 21일부터 제 유튜브에서 그죠? 두려운 시장이 오고 있고 또 지금 제가 뭐 지난주에도 계속 여기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제가 가장 강조한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그죠? 우리가 IMF가 왔을 때 누가 돈을 벌었는가를 잘 기억해봐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저는 항상 제 방송에서 오늘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끝났으면
항상 내가 현금만 보유해라. 그러면 내일 또 다른 내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말을 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현금이 곧 기회다. 뭐 주식은 패션이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을 조금씩 하면서 가야지. 이야, 이거 뭐 시계 뭐 반도체가 뭐 너무 좋다더라. 지금 퍽썩 엎어지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약간 이제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저기 뭡니까? 제가 이제 이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그죠? 뭐 한자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든지 하나씩 더 알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나라 때 이제 어떤 황제가 장수한테 그죠? 적장에 있는 그 뭡니까? 장수를 한번 보고 오라는 그런 어떤 그 유래가 있는데 왜 싸우기 전에 그 적장이 어떤 그죠?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간파하면은 우리가 싸울 때 유리한 방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물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100번 그저 뭐 그 사람 좋다더라 뭐 하더라 이런 거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서 수익 구조를 많이 형성해 주니까 문의는 많이 와요. 그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제 그저 뭐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이제 계속 뭐요? 혹시 저 또 그 뭐 저거 아니야? 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보면은 1년을 제 유튜브를 듣고 그 보면 이델리온 가시면은 그 뭐 감사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년 동안 제 유튜브를 듣고 뭡니까? 제 방송을 듣게 됐는데 너무나 후회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번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납니다. 종목도 말씀드리면서 그저 이렇게 수익이 나죠. 100번을 내가 말해도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방송을 하는가, 유료 방송을 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시면은 정말 뭐 제가 등 때밀어도 안 나갈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자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주식은 과학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 이 주식은 과학이라는 말을 하느냐면은 이 타이밍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잖아, 그죠? 이 시간은 현대 사회에서 만약에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발명왕이 누구냐면은 장영실이잖아요, 그죠? 장영실 세종대왕이 이제 백성들이 이 뭐 시간도 모르고 뭐 내일 만나자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오고 뭐 이렇게 시간이 안 맞단 말이에요, 타이밍이. 그래서 시계를 하나 만들어라 해서 자연을 가지고 최초로 만든 시계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해시계, 그죠? 그다음 물시계, 그죠? 그다음 뭡니까? 자경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계란 말이에요, 시계. 근데 이거는 자연을 이용해서 만든 시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팔목에 차고 다니는 이 시계를 제일 먼저 이렇게 보급화한 회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명품 있잖아요. 빌스 도르프가 만든 롤렉스입니다. 롤렉스. 이 롤렉스가 뭐 까르띠에, 오메가 이런 걸 뛰어넘어서 전 세계인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롤렉스의 모델 1, 2, 3, 4까지가 전부 다 롤렉스가 다 차지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빌스 도르프 같은 경우도 독일인인데 어떻게 해서 영국에서 회사를 차리고 스위스에서 그 시계 공부를 하고 그죠? 다 사연이 있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람도 일찍 부모를 여의고 12살에 뭐 고물상을 하던 뭐 아버지가 자기 12살에 돌아가면서 그죠? 그 고물상을 팔아가지고 삼촌이 이제 그죠? 공부를 시켜주면서 이렇게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있던데 이 지금 이 빌스 도르프가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노력했고 그전에는 이 시계가 이 손목 시계가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언제 보편화됐느냐면은 다 전쟁입니다. 1945년 제1차 세계대전 때,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 포를 쏜다든지, 뭐 공군이 뭘 한다든지 이러면 뭐냐면 이 타이밍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데나 팍팍 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시계가 없었냐면 있었잖아요. 이런 개종 시계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이 손목 시계를
보급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국에서 롤렉스에서 만든 손목시계를 전부 다 군인들한테 다 나눠준 그게 이 시발점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이게 손목시계. 근데 요즘은 좀 시계는 잘 안 끼지만 그냥 뭐 하나의 상징성으로 결혼할 때 하지만 요즘 뭐 핸드폰에도 시계 있고 뭐 다 이런 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손목에 찬다는 시계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왜 이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도 지금 뭐 주식 시장을 뭐 연장시킨다. 우리가 원래 3시까지 했는데 30분 이렇게 늘어나면서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장에서 종목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에 반짝했다가 한참 늘어져 있다가 또 한참 또 조금 있다가 바다닥 이래 하잖아.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을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녁 8시까지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완전히 늘어져서 그죠? 이 지금 어떤 맞춤형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에 맞춰서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시장에 맞춰지는 이 타이밍에 따라서 어떤 매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성행되는 패턴이 뭐냐면은 시초가 매매인 거예요. 과거에는 시초가 매매가 어땠냐면은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그냥 상한가를 딱 감아주는 그 어떤 흐름이 시초가 매매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떠냐면은 아침에 딱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동시호가를 보실 때 그죠?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파란불로 진행이 된다. 아침 동시호가 예상가가. 그러면 그 종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침부터 약간 빨간불을 켜면서 어떻습니까? 그게 또 테마와 연관되어 있고 그죠? 약간 거래량이 딱 분출하면 어떻게 되냐? 아침에 그냥 쭉 원파동으로 파동을 다 만들어요. 그 파동을 만드는 길이가 과거에는 시초가가 15%나 10%나 20%나 갭을 띄워가지고 상한가를 딱 만들지만 요즘은 그게 별로 없고요. 그 아침 시초가에서 3%에서 7% 사이 띄운 상태에서 한 15%에서 20%까지 띄우는 그런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 전부 다 하루에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지점에서 그러면 아침에 그런 어떤 흐름들은 대부분 보면은 테마,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강했거나 그죠? 아니면은 새롭게 딱 만들어지는 어떤 그룹의 테마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흐름 방향성을 갖춰주고 가령 예를 들어서 10시 반에서 과거에는 그런 것들 되게 많았거든요. 11시 사이에서 이렇게 재료를 뿜으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0시 반에서 11시에 이렇게 올라오는 재료와 함께 모든 종목은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료를 맞추는 거거든요. 재료가 있어야만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시간대를 맞출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시 반이나 11시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언제 나오느냐면은 빨라야 재료들이 뭐 1시 반이나 뭐 2시 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팍 달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은 종가까지 지켜보면서 요즘 시간에 있잖아요. 그죠? 시간에 막 상한가를 보낸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시간에 지금 한 거의 100만 주 정도 쌓아놨던 뭐 KNJ 같은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걔도 그날 특징주로 나왔단 말이에요. 특징주로 나왔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흐름을 못 내고 시간에 이렇게 막 때리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경우의 수가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고 이런 거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요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챙겨보는 뭐 그런 전략 나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좀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종가 베팅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재료와 함께 그죠? 특징주를 달면서 그 종목이 그 들어오는 수급을 잘 이해하시고 그죠? 그래서 내가 종가에 베팅을 하는 그 타이밍 그랬을 때 시간에 어떻게 상승을 하는가 이런 것까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주식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뭐 가속도의 법칙이라든지 가는 놈이 더 간다든지 지금 보면은 제가 계속 그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많이 상승을 했는데도 더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는 게 뭐예요? 가속도의 법칙이잖아요. 가는 놈이 계속 더 간다 이거죠. 그런 어떤 지금 시장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교과서를 벗어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난주에 보면은 제가 이제 수익률, 제가 지난주에 세 종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T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았어요. S&T 같은 차트를 보면은 제가 드릴 때가 긴 짱대 양봉이었는데 한 3일 동안 눌림을 5일선에서 차트 보시면 한 3일 동안 눌림을 딱 정하다가 긴 짱대 양봉을 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20% 여기 지금 말이 20%니까 지금 주당 6,000원이란 말이에요. 주당 6,000원이면은 100주만 더 가도 어떻다는 거예요? 6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단 2, 3일 만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 내가 저 바닥에서 사서 그죠? 저 꼭대기에 뭐 100% 수익률 이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꾸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꿈은 밤에 꾸는 거지 이게 눈을 뜬 상태에서는 꿈은 아니에요. 전부 다 현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도 주당 뭐 7, 8천 원이면 아주 큰 겁니다. 100주만 들어가도 7, 8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그죠?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투자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죠? 뭐 일주일 만에 돈 100만 원 버는 건 쉽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말 특집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되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게을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저 유튜브에서 이거 상한가 갔는데 아유 뭐 저거 가겠어. 여러분들 어제 보면은 어제 많이 안 본 종목 있잖아요. 거기서 또 상한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썸네일만 딱 보는데요. 그 썸네일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딱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 보실 때 뭐예요? 전부 썸네일에 낚여가지고 보니까 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보시지 말고 내용에 충실하는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배워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교과서대로 다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종목들이 절대 교과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세요. HLB도 갑자기 장중에 그저 막 10% 이상 셀이 박아버리고 3천당 제약 20% 그냥 셀이 박아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받고 나서 지금 2파에서 딱 눌림을 잡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죠? 그러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처박을 때 그 꼭지에서 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교과서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흐름을 잘 봐라. 결국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첫째 재료다. 그죠? 재료가 곧 뭘 만드느냐면 테마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료가 테마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뭐죠? 기술적인 어떤 분석들을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느 라인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반드시 딱 지켜줘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기술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흔들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흔든다는 게 뭐예요? 개미들의 심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알고 있는 그 교과서를, 그죠? 교과서를 흔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이 우두두두둑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그래 저거는 지금 막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내 마음을 흔드는 뭐 개미를 흔들어내고 자기들이 매집을 할 거야 이러고 떡 찾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팍팍팍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는 뭐냐? 파동의 길이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파동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과거에는 뭡니까? 엘리어트 파동에 의해서 뭐 1점 몇 배, 뭐 2배, 3배 이랬지만 요즘 그것도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뭘 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느냐면은 호가창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세력들이 팔 때 어떻게 파느냐? 양봉에서 판다고, 양봉. 아시겠죠?
음봉에서는 매집인데 그 음봉의 매집의 위치는 어디냐? 밑에서일 때이지 절대 위에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가장 지금 핫한 종목 유리기판 쪽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뭐냐면 필옵틱스입니다. 지금 시간에도 상승을 많이 했죠. 상승을 했는데 그럼 지금 보세요. 이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 이거죠. 얘는 지금 어떤 기준에서 봐줘야 되느냐면은 칼같이 5일선을 기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파동 길이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머 저거 뭡니까 뭐 8,000원에서 뭐 37,000원까지 왔어 이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봐줘야 되느냐? 여기서 시작점에서부터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작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라인은 어때요? 아직까지 파동 길이는 좀 더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분봉과 호가창을 보면서 이 일봉상으로는 5일선을 딱 기준해서 봐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YC캠입니다. 자, YC캠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필옵틱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얘는 여기서 상한가를 쳤어요. 얘가 잘 보세요. 여기서도 상을 쳤거든요. 자, 이렇게 5일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앞에 제가 S&T 에너지 있잖아요. 걔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지지하다 이렇게 뽕 떠버렸잖아요. 차트 보시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도 지금 보세요. 눌림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상한가를 쳤던 종목은 요 상한가를 종가상으로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5일선을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나고 나서 이 차트를 보면 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은 그 순간순간은 어떠냐면은 굉장히 뭡니까? 쫄깃쫄깃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왜? 흔들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싹싹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떤 패턴을 갖춰줘야 되느냐면 상한가의 눌림목 패턴을 이런 식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얘가 바로 여기서 양봉을 켜고 날아가면 뭐 어때요? 이거는 그냥 눌림으로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강력하게 따라붙는 뭐 그런 어떤 형태도 나빠 보이지는 않죠. 자, 그다음 지금 3인방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 내에 그저 또다시 필옵틱스 관련한 종목들이 2군들이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주말 특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3인방이 필옵틱스, YC캠,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HB 테크놀로지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요게 상한가를 치고 어떻게 했냐면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량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만약에 여기 옆구리에서 뭐 시작을 한다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좀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좀 도지형에서 뭐 201분봉 분봉도 좀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매수 매도의 포지션을 어디에 잡아줘야 되느냐면은 1분봉을 보고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뭐 3분봉도 본다, 10분봉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1분봉을 봐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3분봉, 10분봉은 3분의 봉 하나, 10분봉은 10분의 봉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하면은 1분봉을 보시는 분들보다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께서 1분봉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습은 어떻게 하느냐? 많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듯이. 그죠?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거는 많은 경험이 있는, 그죠? 그러니까 다 전문가의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 투자만 하는 분야가 있고, 그죠? 저는 뭐예요? 단기간에 수익 구조를 빨리 형성해주는 재료와 테마와 세력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와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안 배우고 자꾸 여러분들은 막 혼자서 그냥, 그죠? 자꾸 뭐 가치 투자의 어떤 학습을 해가지고 세력에다 갖다 붙이니까 그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됩니까? 막 손절한다고. 교과서대로 배운 사람들은 이런 세력주를 하면은 맨날 손절해야 된다고, 손절. 그래야 된다고. 그런 원리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이면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어떤 흐름에서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잡아보는 이 지금 이 HB 테크놀로지가 그죠? 거래량이 지금 이게 얼마냐면 1억 8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근데 돈도 한 거의 뭐 한 그죠? 6천억이 넘게 들어왔죠. 680억인가요? 6,800억인가요? 자, 이 대원전선은 뭐예요?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전선, 그죠? 지금 이제 전선에서 이제 구리까지 가 있습니다. 2구 산업도 막 아래로 5일선에서 엄청 흔들고 있습니다. 뭐 너무 지저분하게 좀 흔들어서 그랬는데 지금 전기에서 재룡전기, 그죠? 일신전기, 삼화전기, 거기에서 이제 전선, 대원전선인데 얘가 지금 보면은 상한가를 열었다 닫았다를 한 서너 번 했을 겁니다. 서너 번 하고 이 거래량이 보면은 요즘 저가 종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B 테크놀로지도 1억 8천만 주가 텄지만은 얘도 지금 1억만 주가 텄어요. 1억만 주. 어마무시하게 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데 이렇게 거래량을 트면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죠? 눌림을 어떻게 잡느냐? 무조건 막 따라가서 그날 막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려기보다는 이미 테마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는 전략 나빠 보이지가 않고요. 지금 보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아주 차트가 이게 지금 시총이 2조가 넘죠, 그죠? 2조가 넘는 종목이 지금 보면은 거래대금이 거의 뭐 7천억 가까이 6,800억 정도 터지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재수 없으면 그대로 음봉에서 쭉 이렇게 음봉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게 음봉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죠? 완전 죽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이미 거래가 트고 테마가 형성돼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그죠? 매집의 어떤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이 밑으로 5일선 밑으로 오면 뭐예요? 땡큐죠. 감사합니다. 그죠? 이렇게 분할 매수에 어떤 그런 전략들을 펼치면은 충분히 또다시 한 번 더 이 13,000원을 돌파하는 이런 어떤 흐름을 갖춰줄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이 과거의 흥하해운도 이제 물류 쪽에서 그죠?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전부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테마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지난주에 뭐 볼티모 향이 교각이 파손되면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께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미 이제 고개를 들고 지금 요렇게 지금 이제 고개를 드러났잖아요.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뭐에 대해서 움직인다고 했죠? 재료. 그죠? 누가 무슨 말을 해주나 재료가 어떤 재료가 터지나. 그죠? 얘들이 지금 유리기판이 좀 어중간하다. 그럼 얘도 뭐 못 간다. 이럴 때 한 번씩 탁탁 불거지면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은 흥구석유, 그죠? 유가에서는 흥구석유를 좀 많이 이제 눈여겨 보셨는데 이 지금 금요일 날 보면은 중앙에너비스가 어떻게 했냐면 상한가를 쳤어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진짜 멋지게 만들어졌죠. 근데 한 가지 잘 봐봐요. 중앙에너비스는 보세요. 이런 패턴을 잘 그린다고. 상한가를 쳤다가도 밀었다가 그죠? 이런 모습을 갖추는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하나의 어떤 보면 작품이잖아요. 그림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거의 비슷한 그림을 그리죠. 일단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어떤 형태를 갖추는가. 유가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려면은 요 중앙에너비스를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 재룡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70% 이상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5일선이 다 깨졌다고 금방 깨질까요? 여기서도 보세요. 5일선이 깨지 않은 상태 이렇게 눌려왔듯이 여기서 더 이상 밀린다 하더라도 요 라인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어떤 형태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요 한번 참고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람 테크놀로지는 유로모픽, AGI 대표적인 종목인데 얘도 지금 보세요. 얘 지금 전부 다 요렇게 됐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요게 없었을 때 전부 쌍봉이라 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쌍봉입니까? 또 살렸잖아요. 이렇게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선수들이 차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세요. 이 삼성전자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반대 방향이죠. 테슬라도 어때요? 저 바닥에서 허벌나게 기고 있고 엔비디아 상단부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2차 전지 한창 잘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반도체 절대 못 간다. 한미 반도체 절대 못 간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2차 전지만 부르짖었던 분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역사라는 거는 항상 반복되거든요. 지금은 반도체가 이렇게 가지만 그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바닥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뭐 팔거나 이러실 그거를 팔고 지금 반도체를 산다.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투자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그죠? 좀 더 이 지금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도 시장이 외인들이 많이 안 팔았거든요. 여기서 지지를 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여기 드렸던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제가 오늘 저녁에 주말 특집 좀 잘 보시고요. 여기 제가 올려드렸던 지금 가신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께서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